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멀쩡한 사람을 서서히 미쳐가게 하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상입니다. 사회를 좀먹고 인간의 존엄을 좀먹는 가스라이팅의 모든 것을 1, 2부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번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대처법은 뭘까요?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친구나 연인일 때는 바로 헤어지면 되는데 가족관계, 직장관계는 매일 만나는 관계여서 더 고통스럽겠죠? 11가지 대처법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처법 첫 번째, 자각하기입니다. 이 관계가 뭐가 잘못됐다, 이상한데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인지하기, 즉 자각하지 않으면 변화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구별하기.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 또 내 느낌과 타인의 느낌,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나는 그 사람의 감정 느낌과 동일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욕구와 내 욕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욕구를 내 욕구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욕구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왜곡과 진실을 구분하세요. 가해자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거나 존경스럽거나 내 이상형이거나 완벽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이런 친밀하고도 동경하는 마음에서부터 가스라이팅은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가해자가 무조건 대단하고 최고다 라는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나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가스라이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가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꿈, 환상, 이걸 왕창 깨버리셔야 됩니다. 부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상대방에 대한 동정도 하지 말고 합리화를 시킬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네 번째, 가해자가 시비 거는 데에 말려들지 않기입니다. 가해자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면 억울하기도 하고 진실되게 이해를 시키고 싶겠지만 가해자의 머릿속은 이미 본인이 항상 옳아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이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하면 할수록 대화의 덫에 빠져들게 됩니다. 혹여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할 때에도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각오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해자에게 조종당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말로 자꾸 태클을 걸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면 그냥 거리를 두고 그 말에 말려들지 말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방어만 하지 말고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상인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가해자에게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심리적 간격을 유지하고 물리적으로도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이든 심리적 거리이든 일단 간격 유지를 해야 합니다. 가족일 경우는 가해자와 거리를 두거나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방을 얻어 나간다든지 기숙사에 들어가든지 가족을 만나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대의 영향력에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연인인 경우는 이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일, 제대로 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홀로서기 독립을 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정과 사랑은 상대방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 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내 스스로 변하고 혼자 홀로서기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나를 스스로 변화시켜서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시고요. 독립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옳고 그름 대신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입니다. 보통 타인의 말을 들어보면 말은 되게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느낌이 없는 말이 많습니다. 거꾸로 말은 어눌하게 하는데 느낌이 따뜻하고 진실되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죠. 그 느낌에 초점을 맞춰보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의 느낌이 부드럽고 포근한지 아니면 쏴하고 냉랭한 바람이 부는지 그런 마음의 내적 신호, 직감에 집중하십시오. 9번째, 가해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나를 바꾸기는커녕 나의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타인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가해자들은 소시오패스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뀔 거라는 그런 착각은 나의 자만심입니다. 그런 환상을 바로 깨십시오. 10번째,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자존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랑 비교를 해서 설령 내가 별 볼 일 없다 해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말에 쉽게 자신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을 받는 상황이면 상대의 말에 맹신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가스라이팅에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가해자들의 부정적인 말에 자기를 폄하하지도 않고 남의 말에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사랑도 깊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 탄탄하기 때문이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셔야 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도록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삶에 대한 뚜렷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1번째, 마지막 대처법은 조력자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자각이 생기고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주위 조력자나 전문가에게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던 만큼 혼자서는 벗어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대화를 해 나가면서 현실 상황을 알아채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서 더욱 성장된 삶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 지구가 아름다운 건 바로 내가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없는 이 지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미래도 내가 설계하는 것이지 남이 내 인생을 조종하게 가만히 지켜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를 가해자의 결정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건 결코 내 인생이 아니고 그냥 가해자의 시녀, 가해자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뺏기는 순간에 불행해집니다. 주위 사람들과 의논을 하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의 책임 또한 다 나의 몫입니다. 가스라이팅에서 탈출하여서 내 안에 있는 파워, 내 근본의 파워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